오늘은 앞전 시간에 액추에이터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좀 나갔었는데요. 어, 오늘은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액추에이터는 우리 제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액추에이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그걸 제어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용도나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분야에서 쓰는 액추에이터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액추에이터를 다 다뤄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하는 분야만 사실 사용을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액추에이터, 이 많은 액추에이터 중에서도 주로 이제 스태핑 모터, 서브 모터라고 하죠. 스태핑 모터랑 그다음에 서브 모터, 그다음에 이제 가끔 AC 모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공압 같은 걸 많이 쓰죠. 로봇 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렇게 썼던 것 같고요. 특수한 분야에서는 또 이제 다른 액추에이터들을 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 특징 정도,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는 건지, 분류, 뭐 이런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제어를 실질적으로 배울 때 그때 제어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하고 연동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단지 개론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넘어갔으면 하고요. 어쨌거나 앞전에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요 그 액추에이터의 제어 구성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표 위치가 있을 거고요. 그 목표 위치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위치를 선정을 해 놓으면 당연히 그 목표의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목표까지 가는데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위치 검출기라는 애가 검출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한 이제 기구라든가 이런 게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발생하는 부하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죠. 우리가 부하가 이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피드백 받아서 제어 장치가 내가 타겟으로 정한 목표값하고 비교를 해서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편차가 있으면 당연히 계속 구동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편차값을 이제 파워 앰프에다가 가해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압이나 전류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추에이터를 구동을 시키고, 액추에이터 구동을 이제 속도를 잘 조절을 하면서 구동을 시키겠죠. 그래서 속도 검출기를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제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액추에이터를 구동을 시켜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목표치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위치값만큼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치까지 가는데 속도가 또 존재할 거고요. 그죠?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구를 구동을 시켜서 타겟점까지 계속, 목표점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피드백 돼서 제어를 하게 되는 이제 피드백 제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제어 이론을 배울 때 이러한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모터를 구동을 하거나 액추에이터를 제어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액추에이터도 뭐 기계적인 액추에이터가 있고 전기적인 액추에이터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액추에이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 액추에이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야가 여러 군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어 이론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기 액추에이터 구성이 주로
많이 활용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제어 전기 액추에이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어기 내부에 이제 신호를 변환해주는 신호 변환부,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변환부, 파워를 이제 뭐 약한 파워를 이제 강하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주는 변환부, 이제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신호 변환부는 이제 신호의 검출, 그 다음에 이제 변환, 그 다음에 연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출력도 하고 전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제어 입장에서의 변화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전기 소자나 전자 소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변환부라는 게 있어요. 파워 변환부는 이제 기구를 이제 조작하기 위해 이 힘을 변환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런 신호의 변환부는 신호와 제어계의 이제 구성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추에이터의 전기 액추에이터 모터는 이제 종류가 많이 나눠지는 거죠. 뭐 직류 서버, 교류, 뭐 서브 모터, 그다음에 펄스 모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텝 모터,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그리고 어떤 물성으로 이걸 만들었느냐, 이런 차이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나눠서 종류가 아주 많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 어쨌거나 그 모터 자체만 이제 구동할 수도 있지만 외부 모터 축에다가 이제 뭔가를 우리가 붙여 놓잖아요, 움직이게 하려면. 그러면은 그 모터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제 부하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에 따라서 또 모터의 제어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을 해서 감안해서 이제 그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액추에이터의 구성을 이제 간략하게 보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신호 변환부,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이제 신호 변환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회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호 변환 장치가 이제 안에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변환부, 그 다음에 서브 앰프라든가 전동 서브 모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속도 검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구를 이제 제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액추에이터 중에 이제 유압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유압도 있고 이제 공압도 있고 한데요. 유압과 공압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 구조만 이해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은 많이 들어봐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유압은 당연히 그 유리에 의해서 유리의 그 압력에 의해서 구동하는 액추에이터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워 변환부에 이제 유압식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주로 이제 큰 토크, 그죠? 뭐 우리가 제일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포크레인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유압식으로 구동을 하죠. 그래서 포크레인 옆에 보면 줄들이 이렇게 쭉 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큰 출력을 얻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고속 응답성이 좋죠.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힘제어, 아까 고속 출력이 좋다고, 출력 방식이 고속이니까 힘도 좋고요. 뭐 기타 등등 뭐 이걸 제어하는 방법 등이, 여기서 뭐 컴플라이언스 제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제어 방법들이 상당히 이제 쉽게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 액추에이터의 이제 제어 체계는 주로 이제 서버 밸브를 쓰는 방식하고, 펌프를 이제 제어해서 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서버는 당연히 모터의 그런 힘에 의해서 이제 구동하는 거고, 펌프는 이제 펌프질을 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되니까 약간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서브 밸브의 방식은 서브 모터에 이제 솔레노이드
구동을 시켜서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코일 생각하면 된다겠죠. 그래서 모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압 서브 밸브식 제어 구조하고 이제 펌프식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어 구성이니까요. 이거는 좀 안에 들어서 이제 보상회로, 그 다음에 서버 앰프하고 밸브, 유압 검출하고, 그 다음에 유압 서브 모터나 서브 실린더를 구동을 시켜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 기구가 원하는 위치까지 갔는지를 피드백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이런 구조고요. 유압 펌프식은 이제 안에 서브 앰프, 서브 모터, 그 다음에 그 위치 제어 검출, 그리고 펌프에 그 서버 기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압 펌프를 펌프질해서 이제 구동을 시키겠죠. 유압 서브 모터를. 그래서 속도 검출을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기구가 제 위치가 갔는지를 위치 검출기를 통해서 계속 보상을 해서 제어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약간 구조는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펌프 서브 기구부가 이제 추가돼서 구동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선은 이런 흐름에 의해서 제어를 하는구나, 뭐 이 정도까지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액추에이터의 이제 종류인데요. 종류는 그 액추에이터는 이제 구동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식이나 공합식, 유압식으로 이제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압식보다는 이제 공합식하고 유압식이 약간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가지의 장단점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식도 당연히 전기식의 장단점이 또 존재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액추에이터가 세 가지로 분류로 나눠진다. 그 중에 이제 액추에이터의 종류에 이제 전기식 모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제어 쪽에서는 전기식 모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합식을 좀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장 자동화에 가보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가벼운 물건이에요.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럴 때 보면 로브 팔 쪽에 그 뭔가 이렇게 빨아들여서, 압력을 빨아들여서 제어하는 것들이 가끔 존재해요. 뭐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어떤 힘을 가지고 밀어내는 그런 용도로도 또 공합식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제어 쪽에서는 한 번 정도는 알아놔야 할 그런 파트 중에 하나죠. 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회전형 모터가 있고요. 당연히 회전을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직진으로 리니어 방식으로 움직이는 모터가 있겠죠. 그래서 리니어는 당연히 이제 직진 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형 모터는 이제 원으로 정방향 역방향 회전하는 방향의 그런 개념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합식하고 유압식을 이제 전기계하고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이 주로 많고요. 공합하고 유압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전기적인 뭔가에 의해서 이제 구동을 하는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 공합식은 동작 속도는 빨라요. 당연히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쭉쭉쭉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힘은 약해요. 당연히 그게 좀 단점이고요. 유압식은 이제 안에 유압을 넣어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죠. 그러나 이제 속도가 약간 느리다는 거. 뭐 속도도 사실은 유압식에서 빠르긴 해요. 근데 이제 공합식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느리다. 뭐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류는 뭐 이렇다. 전기식은 전자석, 모터,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 뭐 모터는 중류 모터, 교류 모터, 서브 모터, 스테이크 모터 이렇게 나눠지고요. 공합식은 이제 공합 실린더, 공합 모터,
아까 했죠? 실린더 형태, 그 다음에 리니어 형태예요. 그 다음에 모터는 이제 회전식이고요. 유압식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로 당연히 공압과 유압으로 나눠진다. 모터에서는 아까 했던 직류 모터, 교류 모터, 서브 모터, 스텝 모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액추에이터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전기식과 공압식과 유압식. 당연히 뭐 소하고 중 사이즈에서 많이 쓰고요. 이건 소하고 중,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근데 유압은 중하고 대. 가격은 당연히 고가고요. 정밀한 게 더 비쌉니다. 그 다음에 공압은 약간 싸고요. 유압도 당연히 고가고요. 제어의 정밀도는 양호하죠. 얘는 안 좋습니다. 공압은. 유압은 양호해요. 이것도. 안정성 부분에서는 안전하고요. 안전하고 유압은 좀 불안전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편리성 편리하죠. 유압도 편리해요. 근데 공압은 편리해요. 근데 유압은 불편합니다. 뭐 기름도 흐르고 막 그래요. 응답성은 이제 주로 전기식은 이제 100Hz 이하. 그다음에 공기압은 5Hz. 주파수가 상당히 낮죠. 예. 그다음에 유압식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사용 장소는 정밀 제어, 소출력 쪽이 많이 쓰고, 공기압은 단순한 이송용, 단순한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장에 라인에 물건이 쭉 가고 있는데 딱딱 밀어내고 빼내고 뭐 이런 것, 단순한 작업 이럴 때 주로 많이 쓰고요. 유압식은 아주 큰 힘, 포크레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류 모터가 이제 우리 DC 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모터는 주로 이제 자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감아서, 솔레노이드 성격을 갖는 코일을 감아서 전자기적 자기장 힘을 이용해서 이제 전자력으로 동작하는 그런 모터가 이제 직류 모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C 모터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교류의 이제 회전 자개, 얘는 이제 회전하는 그런 회전 자개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모터를 이제 교류 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가 엄연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 장치는 주로 이제 모터만 이용하지 않고 이제 회전각을 검출을 하는, 주로 이제 엔코더, 로터리 엔코더나 이런 이제 엔코더를 쓰게 됩니다. 모터만 자체만 가지고는 이제 정확한 제어나 위치 뭐 이런 거를 검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로터리 엔코더나 이런 엔코더를 주로 쓰게 됩니다. 뭐 리니어는 리니어 엔코더를 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를 검출하는 속도계용 이제 발전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서브 모터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서브 모터라는 용어는 당연히 모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회전각을 검출하거나 아니면 회전 속도를 검출하는 이런 모듈들을 붙여서 일체형으로 만든 게 이제 서브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모터의 회전하는 방향은 뭐 워낙 옛날 여러분들이 뭐 물리 시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구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모터가 N형과 S형 모터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이제 흘려 보내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뭐가 생겨요? 전기장이 생기게 되죠. 그 전기장의 힘과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있는 양쪽에 있는 N과 S 요 자석, 연구 자석, 이걸 이제 우리가 퍼머넌트 연구 자석이라고, 매그네틱 연구 자석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 이제 힘을 만들어서 이제 그 힘이 발생을 하죠. 이 도선에 흐르는 전기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석의 힘하고 서로 반발을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죠. 여기 F가 이제 힘의 방향인데, 어쨌거나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그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장의 힘을 가지고 회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 회전하는 회전축 얘가 이제 회전하게 되는데, 가운데가 그 회전하는 축이 이제 이와 같이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전원 공급하려면 상당히 불편하죠, 여기가. 그죠? 딱 붙여놓으면 회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찰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마찰을 주는 걸 우리 이제 브러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맞춰라 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마모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가끔 여기 스파크가 터져서 오래 사용이 안 되죠. 사실 단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DC 전원을 구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흐르면서 회전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회전축이 이제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요 브러쉬하고 이거 회전축을 우리 정류자라고 합니다. 정류자하고 두 개가 이제 맞닥뜨려서 회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오래되면 마모가 생기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DC 모터의 단점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런 브러쉬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수명이 있다는 거죠. 수명이. 그래서 뭐 6개월 아니면 거의 주로 이제 우리가 시간으로 따집니다. 10,000시간, 20,000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으로 해서 수명을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힘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N극하고 S극이 있으면 힘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서로 반발력에 의해서, 그래서 계속 이제 빙빙빙 도는 거죠, 가운데가. 그래서 이 모터가 고정되어 있고요. 중간에 전기를 가해서 이제 회전하는,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DC 모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에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주변이 이제 뭐예요? 전기를 가해서 하고 중간에 이제 모터가 회전하는 방식, 이런 것도 주로 이제 BLDC 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중간에 이제 그 뒤에도 다시 설명 나오겠지만 중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자석이 되는 거죠. 자석이 이제 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일은 여기 옆에 이제 고정돼 있죠. 그래서 코일이 고정돼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마찰, 브러쉬 마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죠. 이 DC 모터의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료 모터의 구조죠. 그래서 안에 이렇게 이제 브러쉬가 있어요. 브러쉬가. 그리고 회전자, 정류자, 이거를 회전하는 쪽을 회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와 같이 맞닥뜨려져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정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류자하고 브러쉬하고 맞닥뜨려서 이게 회전하죠. 계속. 여기 부분이 당연히 고압일 경우는 더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주변이 이제 연구자석, 주변이 이제 자석을 붙여서 하게 되고, 그래서 축이 이제 회전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개를 만드는 부분, 이걸 우리가 고정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정자는 이제 연구자석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뭐 고정자의 이제 연구자석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에 회전하는 부분에 이제 회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걸 뭐 자기자 뭐 이렇게도 합니다. 회전자를 로터라고 얘기도 하고요. 회전자의 철심에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고, 끝단에 이제 정류자가 접촉이 되어져 있다. 지금 방금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이제 브러쉬가 이제 마모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온과 마모, 그러니까 강한 탄소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만든다. 이거 뭐 참고로만 그냥 알아두세요. 우리가 뭐 모터 만들 사람은 아니고요. 나머지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어떻게 이제 전기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역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정방향으로 돌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터가 회전하는 거에 이제 그 자석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 회전자가 이제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터를 가지고 회전자 축을 돌려버리게 되면 사실 전압이 발생을 해요. 기전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요 사실 모터가 DC 모터가 웃긴 게 뭐냐면 전원을 가했다가 딱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스스로 돌려고 할 거 아니야. 회전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회전력에 의해서 또 기전력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전원을 끊었지만 얘가 하나의 발전기처럼 이제 구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DC 모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다 중간에 회전자를 회전시키게 되면 역으로 우리가 모터에 이제 전원을 발생을 하는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발전기의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간 유사한 게 이제 기전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기전력 방향은 공급되는 전압하고 역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이제 우리가 E라고 표현했고요. E. 모터가 이제 자체적으로 전기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거는 당연히 자속에 의해서 발생하겠죠. 그걸 이제 계자의 자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 당연히 회전 속도에 곱에 비례하다. 회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 저기요 그 풍차 같은 경우들이 이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게 되죠. 천천히 돌면 이제 적어지고요. 아주 빠르면 이제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